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마침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삶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는 서로 더 멀어질까요? 왜 부모와 자식 사이, 오랜 친구 사이,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점점 거리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특별히 나이 들수록 더 멀어지게 만드는 말,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만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세 가지 말버릇,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고쳐 더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종종 실수로 관계를 해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너는 항상 또는 너는 절대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너는 항상 늦게 온다. 너는 절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는 항상 이라는 말은 사실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누구도 항상 어떤 행동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격해질 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곤 하죠.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이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방어적이 되거나 억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예 대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너는 변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항상 그래라는 결론을 내리기 쉽죠. 하지만 이런 말은 상대방을 단순화시키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이나 절대와 같은 극단적 표현 대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와서 걱정했어. 무슨 일 있었니? 미안해요. 친구랑 과제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는 항상 늦게 온다 라고 말하는 대신 특정 상황과 그때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항상 절대와 같은 극단적 표현을 피하세요. 특정 상황과 그때 느낀 감정에 집중하세요. 열린 질문으로 상대방의 설명을 들을 기회를 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나이 들수록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을 알아볼까요? 바로 내가 너 나이 때는 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미 집을 사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 내가 너 나이 때는 그런 실수 안 했어. 내가 너 나이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 어떤가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라는 말은 언뜻 보면 경험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너는 나만 못해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미 집도 사고 결혼도 했어.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집값도 비싸고 취업도 어렵고. 핑계만 대지 말고 더 노력해야지. 이런 대화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젊은 세대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나이 든 세대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성취를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게 되죠. 하지만 시대와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사회와 지금은 많이 다르죠. 그렇다면 이런 말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핵심은 비교가 아닌 이해와 공감에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현실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지? 내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듣고 싶다면 이야기해 줄게. 네, 사실 많이 불안해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내가 너 나이 때는이라고 비교하는 대신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인정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강요가 아닌 제안으로 표현했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상대방의 현실과 감정에 먼저 공감하세요. 자신의 경험을 참고사항으로 겸손하게 제안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 진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이 들수록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을 알아볼까요? 바로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사랑과 관심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간섭과 통제의 수단일까요?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 나도 이제 성인이에요. 내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대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너를 위해서라는 말 속에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자신의 판단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때로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걱정도 많아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요. 그 걱정이 너무 커지면 상대방의 선택을 믿지 못하게 되고 너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핵심은 조언과 강요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될까? 네, 들어볼게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점이 염려되더라. 물론 최종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내 의견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내가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의 걱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최종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표현 대신 구체적인 걱정이나 염려를 말하세요. 상대방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조언은 제안으로, 강요가 아닌 선택지로 제시하세요. 이 세 가지 말, 너는 항상 절대, 내가 너 나이 때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입에서 더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의도와 달리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각 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세 가지 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모두 대화가 아닌 통보의 성격을 띠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종종 내가 옳다는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어도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대화에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주고받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세 가지 멀어지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가까워지는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나이가 들어도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가까워지는 말은 열린 질문입니다. 너는 항상 절대와 같은 단정적인 말 대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물어보는 것이죠. 요즘 퇴근 후에 바로 핸드폰만 보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사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너는 항상 핸드폰만 바라고 말하는 대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열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됩니다. 열린 질문의 예시를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요즘 어떤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하니?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궁금하구나.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내가 너의 생각에 관심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물어보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까워지는 말은 경험 공유입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과 같은 비교하는 말 대신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죠. 나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많이 헤맸어. 이런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도움이 됐어.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해봐. 정말요? 어떤 방법이었나요? 저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내가 너 때는 더 잘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참고사항으로 겸손하게 공유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경험을 공유할 때 기억해야 할 팁들입니다. 내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시작하기. 이것은 내 경험일 뿐이야 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상대방의 의견 물어보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따라 관계를 가깝게 할 수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까워지는 말은 진심 표현하기입니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 대신 자신의 진짜 감정과 걱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그 결정을 했을 때 솔직히 많이 걱정됐어. 내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려웠는데 정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엄마 아빠의 걱정을 이해해요. 내가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의 진짜 감정과 걱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 대신 공감과 이해로 반응하게 됩니다. 진심을 표현하는 말들의 예시를 더 살펴볼까요? 그 일이 생각보다 내게 상처가 됐어. 내가 그런 선택을 할까봐 걱정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들은 너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진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멀어지게 만드는 말 3가지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까워지는 말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아는 봤지만 실제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말하기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3단계로 이루어진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리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형성된 말버릇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말하기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이 너는 항상 내가 너 나이 때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멈추기입니다. 자신이 멀어지게 만드는 말을 하려는 순간을 포착했다면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심호흡은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을 잠시 멈추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랜 습관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멈춤의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꾸기입니다. 멀어지게 만드는 말 대신 앞서 배운 가까워지는 말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미리 연습하기입니다.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자신이 어떤 말을 할지 연습해 보세요. 너는 항상 대신 이번에는 처럼 습관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거죠. 이런 노력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대화가 더 풍요로워지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테니까요. 이제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미 너를 낳고 키우고 있었어. 라는 말을 자주 했죠. 이런 대화 패턴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집에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자신의 말이 아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죠. 아들아, 엄마가 결혼 얘기로 자꾸 너를 부담스럽게 했던 것 같아. 사실은 네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 엄마, 고마워요. 사실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어머니가 말하는 방식을 바꾸자 아들도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죠. 실제로 이 어머니는 몇 개월 후 아들과 대화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두 번째 사례는 50대 팀장과 20대 신입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팀장은 2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내가 너희 때는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해. 라는 말을 자주 했죠. 이런 말에 젊은 직원들은 점점 팀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만 하게 되었습니다. 팀의 분위기는 경직되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팀장은 리더십 관련 책을 읽게 되었고, 자신의 말이 팀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 단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대가 달라졌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팀장의 변화에 놀랐지만 곧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더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팀의 분위기는 점점 활기차게 변화했죠. 몇 달 후 이 팀은 회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팀장은 서로의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니 오히려 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7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아내는 점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오랜 친구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가 늘 아내를 위해서. 라고 하지만 정작 아내의 의견은 묻지 않는 것 같아. 진짜 상대방을 위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늘 당신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부터는 당신의 생각을 더 존중하고 싶어. 고마워요.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게 되었죠. 몇 개월 후, 이 부부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40년 넘게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방식의 작은 변화가 오랜 관계에 새로운 깊이를 더한 것이죠. 지금까지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대화 방식의 변화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멀어지게 만드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걸까요? 첫째, 습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대화 패턴은 더욱 굳어집니다. 반복된 말하기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자신도 모르게 같은 표현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확신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기 쉽죠. 셋째,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만큼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이런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멈추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이죠. 이제 모든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 대화의 황금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관계에서 소통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판단 전 질문하기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 이유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길이 너무 막혀서. 미안해. 너는 항상 늦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대신 이유를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황금률은 경청하기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요즘 정말 미래가 불안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건지.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안한지 더 말해줄 수 있을까? 경청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듣기보다 말하기에 더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기,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듣기, 눈 맞춤과 고개 끄덕임으로 관심 표현하기, 적절한 질문으로 대화 깊이 더하기. 세 번째 황금률은 나 전달법 활용하기입니다. 너는으로 시작하는 비난 대신 나는으로 시작하는 감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너는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대신 나는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상처를 받아. 너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느낌을 주어 방어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반면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상대방이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나 전달법의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무엇 상황에서 무슨 감정을 느낀다. 왜냐하면 무엇 이유 때문이다. 나는 무슨 바람을 원한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까요? 나는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무시당한다고 느껴. 내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서야. 약속 시간을 지켜주면 좋겠어. 나는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렸을 때 소외감을 느껴. 내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앞으로는 함께 상의했으면 해. 이제 대화의 황금 시간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대화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시간에 따라 대화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낮고 피로하지 않은 시간대가 중요한 대화에 적합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막 돌아온 직후 너무 피곤하거나 배고픈 상태, 시간에 쫓기는 아침 시간 등은 중요한 대화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저녁 식사 후 여유로운 시간이나 주말의 편안한 오후는 깊은 대화에 적합한 시간대입니다.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상대방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시간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중요한 대화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대 간 대화에서는 각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카페나 공원과 같은 중립적인 장소는 더 균형 잡힌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소통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세대 간에는 선호하는 소통 방식의 차이가 클 수 있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문자나 SNS를 통한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 든 세대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을 선택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많은 노년층이 화상통화와 같은 디지털 소통 방식을 배우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가족과의 연결이 더 깊어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기술은 세대 간 소통의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오히려 다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 3가지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소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 간 이해와 존중입니다.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안정과 성실함을 중요시했고, 젊은 세대는 디지털 시대에서 자라며 창의성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차이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경험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핵심은 열린 마음입니다.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다른 세대의 시각과 경험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대화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째, 일주일 동안의 말하기 관찰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하루 중 자신이 너는 항상 절대, 내가 너 나이 때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라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기록하는 것이죠. 자신의 말하기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표현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 말 바꾸기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하나씩 기존의 표현을 새로운 표현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늦게 온다 보다는 오늘 약속 시간보다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너 나이 때는 벌써 집을 샀어. 보다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젊은 세대가 정말 힘들겠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보다는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연습을 통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대화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실천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함께 변화하고자 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서로의 말하기 습관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죠. 방금 너는 항상이라고 말했어 라며 서로 상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변화하기보다 함께 할 때 더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 3가지와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정한 연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고정된 사고방식과 소통 패턴으로 인해 관계의 깊이를 잃어버릴 위험도 커집니다. 진정한 소통은 통제나 설득이 아닌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진행된 이 연구는 관계의 질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커지죠. 하지만 그 마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과 표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너를 걱정해서라는 마음이 너는 항상 실수만 한다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내가 너 때는 더 잘했어 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죠. 진정한 소통은 이 간극을 좁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풍요로운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성세대의 풍부한 경험이 만날 때 우리 사회는 더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세대 간 소통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알아볼까요? 첫째, 의도 확인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그 말은 이런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단지 지금은 일하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의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풀리고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맥락 이해하기입니다.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서 자라왔습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서로의 가치관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항상 안정적인 직장을 강조하세요? 요즘은 프리랜서나 창업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경제적 불안정이 정말 두려운 것이었어.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단순한 고집이나 편견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가치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서로를 존중하는 바탕이 됩니다. 셋째, 언어 차이 인식하기입니다. 같은 단어도 세대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이라는 단어는 기성세대에게는 주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의미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자아 실현과 일 삶의 균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나 인플루언서와 같은 용어는 세대에 따라 친숙도가 크게 다를 수 있죠. 세대 간 대화에서는 서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이런 의미예요 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이 세대 간 소통의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디지털 격차 줄이기입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대화가 이루어지죠. 둘째, 기술을 통한 연결 강화입니다. 화상통화, 메시지 앱, SNS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더 자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런 기술적 연결은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되죠. 셋째, 공통 관심사 찾기입니다. 나이와 세대에 상관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나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리, 여행, 영화, 음악 등 공통의 관심사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녀가 할머니에게 전통 요리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거나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낚시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활동은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과 그 대안,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 경청의 힘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은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 더 잘 안다는 태도보다 너의 경험과 생각이 궁금하다는 태도로 접근할 때 세대를 넘어선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취약함 공유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공유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사실 나도 너희 나이 때 많은 실수를 했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야. 정말요? 저는 부모님이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신의 취약함과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값진 경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감사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은 관계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 행복해. 내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됐어 같은 간단한 말들이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감정 표현이 적은 분들이라면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지속적인 성장과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야말로 관계를 신선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고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라는 말로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실제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년층은 인지 기능이 더 활발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에도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관계가 멀어졌다면 누군가는 첫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간단한 전화나 메시지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잘 지내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시간 될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나눌까? 이런 간단한 연락 한 통이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먼저 다가가는 용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관계가 멀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나 오해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에 많이 상처받았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미숙했던 것 같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사과하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과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관계를 한 번에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대화나 감정 공유를 기대하기보다 간단한 활동이나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간단한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부담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 점차 신뢰와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인내심 갖기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다면 더욱 그렇죠.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되 압박을 주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족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 소통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가족 식사나 모임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소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더라도 각자 스마트폰만 본다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가족 역사 만들기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의 연애 이야기, 자녀의 첫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기록하는 것은 세대를 넘어서는 연결감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가족 역사나 이야기를 잘 아는 자녀들은 더 높은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왔어 라는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지혜와 용기를 전달합니다.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지고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 가족, 건강 등 다양한 이유로 친구와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기술은 이런 연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영상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일상을 공유할 수 있죠. 요즘 어때? 최근에 재미있게 본 영화 있어?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항상 그래와 같은 말 대신 내 의견이 궁금해라고 말하는 것. 내가 너 때는이라고 비교하기보다 너의 선택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오랜 우정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직장 관계는 어떨까요? 특히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현대 직장에서는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배움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든 세대는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이상적이죠. 내가 너 때는 이라고 말하며 젊은 세대의 업무 방식을 비판하기보다 그 방법이 어떻게 효과적인지 더 알려줄래? 라고 호기심을 갖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도 나이 든 세대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만나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팀장, 신입사원과 같은 역할로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업무 외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한 인간으로 이해할 때 더 깊은 신뢰와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주말에 무엇을 했어? 요즘 관심 있는 것이 있어? 와 같은 간단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세요. 이런 작은 대화가 모여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더 효과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 3가지와 그 대안, 그리고 다양한 관계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통은 평생 배움의 여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도 쌓이게 됩니다. 이런 소통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 개선을 넘어 세대 간 이해와 화합이라는 사회적 의미도 갖습니다. 어느 한 세대의 경험이나 지식만으로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의 지혜와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소통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는 항상 내가 너 나이 때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이 입에 맴돌 때 잠시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너는 항상 대신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내가 너 나이 때는 대신 경험을 강요가 아닌 제안으로 겸손하게 나누기.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대신 진심 어린 걱정과 존중을 함께 표현하기.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제나 강요가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진정한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통 방식의 변화로 관계가 개선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매주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지혜의 마침표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